2020년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요. 이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권의 이 정계 개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송금주, 이용호 두 의원도 무소속 의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에 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입당과 복당은 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계 개편과 함께 또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한전공대 입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나주에서 이런 한전공대 입지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전공대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 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 연결해서요.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청와대에서 또 농업 비서관도 역임을 하셨고요. 또 중앙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020년 이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두 분의 무소속 의원의 입당 선언을 계기로 해서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입당 선언이 정계 개편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당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전과 같은 인적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고요. 네. 또 두 분의 입당 선언은 우리 당 대표나 우리 당과의 충분한 협의, 또 만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나 네티즌의 반응이 정치적 지향이 달리하는 그런 어떤 명분 없는 당적 변경을 구태로 판단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받기 힘들다 하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어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당에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정계 개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이런 선거를 앞둔 정계 개편이 아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신경 쓰고 당원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의 한 분으로서 그리고 또 지역을 맡고 계신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매년 지금 우리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어떤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과제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적으로 또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국회의 어떤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 불리기 이런 정계 개편들이 매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런 정계 개편을 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생명연전을 위한 그런 어떤 이합 집산이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들의 이 요구에 충실한 그런 정치 그리고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함께 지금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중앙 함께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나주 이 지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 호남 지역에선 지지는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더불어민주당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직접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어제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부정적 의견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49.6%. 민주당의 지지율도 40%를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20대 그리고 영남 지역의 지지율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제기되었던 최저임금제 등 정책의 어떤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중소기업이나 또 이 농업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또 택시 관련 그런 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기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기대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만 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배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경제 정책들을 현 정부가 좀 끌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초기에 소득 주도 성장이 그런 측면을 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원칙이 제시된 초반기였다면 이제 그것을 성과를 내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마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중심에 또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신정훈 전 의원의 역할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의 현안에 대한 그리고 나주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금 뜨거운 게 한전공대 이야기인데 한전공대는 좀 유치 단계, 초창기 단계부터 우리 신정훈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상 한전공대의 공약을 제안했던 그런 제안자로서요. 네. 한전공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 그리고 애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애정들을 담아서 지금 나주와 화순 지금 나주 지역, 그 다음에 또 이 광주 지역 이렇게 지금 한전공대에 대한 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라남도가 한전공대를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주나 이쪽 지역에서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입지에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네. 공간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이 나주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만요. 네. 공간적으로는 광주 전남이 상생하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네. 이 한전공대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 혁신도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이 지금까지 맨날 싸우고 서로 경쟁하다가 처음으로 합의해낸 최적의 상생 모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한전공대는 이 혁신도시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도시, 그러니까 한전의 업무도시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연구소 대학이 어우러진 그런 어떤 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광주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정신이 합의가 된 그런 이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한전공대가 어디에 가느냐, 광주, 전남 어디에 가느냐 이것보다도 네네. 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의 시도 간의 상생 모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광주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한전공대는 그런 산학연 클러스터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입지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빛가람 혁신도시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각각 이 광주에서 3군데 그다음에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에서 지금 3군데 입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그런 입지를 가지고 논란과 논쟁을 하기 이전에 합리적으로 어디에 지금 설치되는 것이 어디에 놓여지는 것이 가장 지역 상생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대승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사실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한전공대도 마찬가지고 이건 광주나 전남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광주 전남의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신기술 또 인재 양성 이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준 취지 그리고 한전공대가 제안된 그런 취지를 살려내는 입지를 우리가 고민해야만이 광주 전남의 미래 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산업의 어떤 그런 메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 한전공대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집어넣을 때도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전공대가 우리 지역에 제대로 유치가 되고 한전공대가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렸을 때 이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공공기관과 또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을 집적해서 미래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에너지 신산업이 국제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그 국제적인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메카로 만들자 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한전공대 그 입지를 통한 지역 경제의 그 단기적인 효과보다도 네. 한전공대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을 일으켜서 광주 전남의 일자리와 그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중심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큰 네네.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네. 정치권의 역할은 신정훈 우리 위원장 같은 분들이 또 중심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